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수행력과 덕화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신심을 내고 또 환희심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지대방 산책.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그러면 오늘도 이제 성철 스님에 대한 말씀 청할 텐데요. 지난 시간은 여러 도반 스님들과의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945년도에 네. 해방 대든의 문경 대승사에서 성철 스님, 네. 청담 스님, 네. 또 자원 스님 이런 분들이 봉암사 결사 전에 거기서 사셨는데 청담 스님 출가 전에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그 이인순이단 말이야. 그래서 14살이 되니까 이제 중학교를 가야 하잖아. 중학교를 가야 하니까 청담 스님의 속가 부인께서 친척이 가는데 이 인순이를 따라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인순이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중학교를 가려면은 아버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장을 받아오느라 하고 친척 손에 잡혀서 대승사를 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청담 스님이 계셨는데 그 친척이 청담 스님한테 편지를 준 거예요. 보니까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인순이를 출가를 시켜서 훌륭한 스님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 그게 어머님의 뜻이었군요. 어머님의 뜻이. 그래가지고 청담 스님이 난감하잖아. 네. 그래서 옆에 성철 스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철 스님한테 맡기고 성철 스님이 인순이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좋은 법문도 해주고 이렇게 인순이 마음을 이렇게 싹 출가시키려고 하니까 인순이가 생각하기는 자기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네.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신뢰를 들어서 좋은 얘기를 하니까 인순이가 성철 스님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인순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 인순이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훗날에 묘엄 스님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묘엄. 네. 묘엄 스님이 되는데 그래서 성철 스님이 아는 것을 다 알려주면은 자기가 스님이 되겠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성철 스님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말도 쓴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성철 스님한테 푹 빠져서 인순이가 1945년도 5월 단오날 며칠 안 남았네요. 단오날 윤필암에서 성철 스님을 개사로 출가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성철 스님이 인순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묘엄 스님한테. 나는 너를 개사로 수계를 하지만은 이 이후에는 비구든 비군이든 수계를 안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성철 스님이 지켰잖아요, 평생을. 그래서 성철 스님은 유일하게 수계한 스님이 묘엄 스님이라. 네. 이걸 지킨 거예요. 그러면서 인순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수계를 탁 주고 묘엄이라고 붓글씨로 크게 써서 주면서 옷은 떨어진 것을 입더라도 마음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법문을 해주고 이 묘엄 스님은 청담 스님 딸이잖아요. 네. 수행을 잘 해가지고 비구니의 대강백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대강백이 되고 복령사 학장으로서 수행과 강사로서 명성을 떨쳤잖아요. 그랬는데 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묘엄 스님이 100년암에 한 50이나 돼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 성철 스님이 그때 이제 한 20년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묘엄 스님이 성철 스님한테. 스님이 저 어렸을 때 젊은 날 해준 법문이 책에 다 나왔대요. 경전에 나왔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리 오라거든. 꿀밤을 탁 주면서 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 묘엄 스님이 대강백으로서 정말로 수행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그 큰 스님들도 잘 모시고 그 묘엄 스님 후학들이 많잖아요. 지금 불령사 주지 이룬 스님도 그 묘엄 스님 상자고 또 복령사도 오늘의 복령사를 만든 분이 바로 묘엄 스님이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 80에 돌아가셨죠. 네. 묘엄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또 성철 스님께도 불필 스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요. 출가 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도 저는 할까 말까 했었는데 원택 스님의 시봉 일기를 보고
또 성철 스님 제 도반들하고 몇 사람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미 시봉일기에 나왔기 때문에 방송을 해도 괜찮을 거다. 그래서 저는 망설였어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출가 전에 그러니까 딸이 하나가 있어. 근데 그 딸이 그 뱃속에 있을 때 성철 스님 못 보고 출가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네, 네. 예, 출가를 해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그러니까 불필 그게 수경이죠. 수경은 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산에 가서 스님이 됐다고 이러니까 스님이 아버지라는 소리가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삼촌이 그러니까 수경이 불필스님의 삼촌이 서울에서 유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와 같이 서울 해화국민학교에 전학을 온 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가 스님이랑 모르지 않아. 그 홀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청담 스님의 딸 묘엄 스님이 불필 스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미 묘엄 스님이 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수경이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지금 너희 아버지 성철 큰 스님이 원래 묘가름사에 있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어떠냐. 아, 네. 그래가지고 다음 날인가 날짜를 잡아서 삼촌하고 묘가름사를 내려갔다고 그래요. 묘감사를 내려가니까 철스님은 성철스님은 안 계시고 향곡스님이 계시는 거예요. 향곡스님이 뭐 부리부리 생겼잖아요. 부리부리. 그러면서 오니까 굉장히 반갑다면서 오늘 철수자가 아침에 철수자는 성철스님을 얘기했는데 네. 철수자가 하는 얘기가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온다고 했는데 하면서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수경이하고 삼촌을 향곡스님이 이제 접대를 한 거예요. 성철스님 딸이 왔다 하니까 얼마나 반갑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 성철스님이 딱 나타난 거예요. 네. 나타났는데 누비를 탁 떨어진 누비를 입고 눈은 크면서도 초롱초롱한 이게 아버지하고 처음으로 상봉을 하지 않아요. 그 수경이 어린 수경하고 성철스님하고 상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런데 성철스님 하는 얘기가 보자마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향곡스님께서 법문도 해주고 어린 초등학생이니까 6학년짜리니까 과일도 주고 과자도 주고 또 불교 얘기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수경이 묘가름사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뜬 눈으로 잤다고 그래요. 잤는데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또 절집안의 낯설음 이것들이 아침 바다를 보니까 싹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향곡스님께서 수경 불필 훗날에 불필이 되죠. 불필이면 되는데 차비를 듬뿍 줘가지고 서울로 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철 스님하고 수경 성철 스님의 속가 따르고 첫 상봉이 묘가름사에서 이루어지지요. 네. 참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우리 불필스님께서 네, 이제 훗날 이렇게 다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네. 6.25가 터지잖아. 6.25가 나니까 불필 수경은 고향인 진주로 내려오잖아. 진주로 피란을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진주 사범학교 부설 중학교 여중을 다니는 거예요. 중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진주 사범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성철 스님은 충무 쉽게 말해서 요즘 통영이라고 하죠. 네네. 통영의 천재굴에서 묘가름사에서 천재굴에 오셔가지고 한 3, 4년 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경의 할머니 쉽게 말해서 성철 스님의 어머니께서는 그 천재굴에 남편 모르게 가족 모르게 다닌 거야. 이렇게 다닌 거야. 네. 그런데
어느 날 수경이 진주 사범학교를 학교를 갔다 집으로 오니까 종정을 지내신 법전 성철 스님을 시봉하는 법전 스님께서 성철 스님을 시봉하고 있었죠. 천재굴에서 천재 스님하고 법전 스님이 시봉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법전 스님이 수경이 학교에 갔다 오니까 너희 큰 스님께서 성철 스님께서 너를 한번 보자 간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천재굴에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한테 무상 법문을 듣고 공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연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삼석은이라는 하두를 주지요. 하두로. 그러니까 수경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성철이 보통 진주 사범학교 다니는데 보통 수자 10년 공부한 사람 낫거든. 그래서 하두를 삼석은을 주고 그러니까 수경이 하는 얘기가 큰 스님 저 학교 그만두고 참선 공부하겠다 하니까 무슨 일이더니 적은 일을 잘 마쳐야 큰 일을 할 수 있다면서 학교를 졸업을 해라. 졸업을 한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경이 진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다 자기 친구들은 학교로 가서 저기 하잖아 교편 선생님이 되는데. 선생님 예비 선생님이 되는데 네. 이 수경은 얼명암으로 가가지고 참선을 하고 거기서 평생 직이 진주 부산 사범학교를 나온 백졸스님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해인사 청량사에서 행자사가를 하고 그 이후에 인홍스님께서 태백산에서 많은 비구니 스님들을 모시고 그때도 일타 스님도 그 저 위에 계셨죠. 네. 거기서 그 대중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행자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저기 성남사로 와가지고 자운 스님을 계사로 불필요한 이름을 받고 스님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뭐 불필 스님도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셨잖아요. 그러면요 불필 스님은 출가 이후에 성철 스님을 신으면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신으면서 정말 여법하게 공부를 해서 그 성남사에서 3년 결사도 여법하게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인홍스님 상자로서 비구니계 정말 그 대표적인 수행자 중에 하나죠. 그래서 평소에는 금강불에서 정진하고 계시고 A사에 그 다음에 결제 때는 성남사에 가서 대중과 같이 꽃갈 정진하고 지금 아마도 성철 스님의 사후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도 원택 스님을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묘엄 스님에 대한 말씀, 불필 스님에 대한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스님 그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철 스님에 대한 얘기 청하겠습니다. 그래. 스님 감사합니다. 네.